오늘은 발열, 갑자기 열이 나는 증상에 관한 응급처치와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모든 급성 발열 증상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발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입니다. 어떤 병증이든 원인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발열은 일반적으로 체내 독소 제거를 위한 면역세포 활동으로 근육과 피부, 혈관 수축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경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외부에 있는 사기가 체내로 침입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몸이 반응을 하면서 나타나는 발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발열은요, 이러한 것이 아니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발열을 얘기합니다. 몸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발열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오장육부 가운데에서 열을 내는 장기는 심, 그리고 간이죠. 심화, 간, 화가 바로 그것인데, 심화, 간화가 떠서 체온이 올라갔다. 이게 병인가요? 아닙니다. 병은 아니고 그냥 체온이 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체온이 39도를 넘어서 그 열이 머리를 치솟으면서 뇌세포에 영향을 준다거나 시신경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 외에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면 그때부터는 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발열은 그렇게 병이 나기 전 열만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자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났는데 그때 올라갔던 열이 떨어지질 않더라. 혹은 내가 사우나를 갔는데 몸이 뜨거워졌겠죠? 그랬는데 찬물을 끼웠는데 이거 체온이 안 떨어지더라. 몸에서 열이 나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죠. 혹은 뭐 밤에 자고 났더니 몸이 좀 열이 있어가지고 그냥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이 일단 올랐다는 것은요. 그 환자가 그 이전에 무엇인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화 혹은 심화가 올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간화, 심화가 평상시에 아주 급격하게 올랐을 때에는 혀가 붓는다거나 눈이 충혈되고 안압이 높아져서 눈이 아프거나 두통이 오거나 심하면 뇌졸중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만은 은근히 올라갔던 열이요. 어떤 계기를 만나면은 올라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원인 모를 발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아주 비교적 간단히 이 열을 떨어뜨릴 수 있죠. 왜? 심과 간의 열만 내리면은 당연히 체열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진단을 담열 이렇게 봅니다. 심화, 간화를 떨어뜨리고 또 그 열로 인해서 생긴 담을 제거하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치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한테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 보세요. 황련과 대왕을 각 2g씩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련은 심과 간의 열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빠른 약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황은 체외로 열을 대출시키는데 효과가 빠른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황련과 대왕을 씀으로써 황련은 체내의 열을 떨어뜨리고 대왕은 체내의 열을 밖으로 빼내면서 떨어뜨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은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황련 하나만 쓸 때나 대왕 하나를 쓸 때보다도 보다 확실한 청열 기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처방을 해서 약을 복용시키고 나면은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후부터는 열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열을 보다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밑에 볼까요? 겉옷을 벗기고 섭씨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시고 머리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덮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약 복용을 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게 되면은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대왕을 복용했기 때문에 환자한테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랫배가 쌀쌀하게 아프면서요, 설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신속하게 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미리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설사 증상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환자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체온이 안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는 황련과 대왕을 각 1g씩 추가 복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또 지켜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심화나 간화로 올라간 체온은 대부분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응급처치를 끝내시고요. 환자에게는 이거 집에 가서도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 외출을 하지 마라. 그날 하루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상황을 다시 체크해서 체온이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후속 치료를 보세요. 사망사심탕 4g으로 감쪽 1g을 처방을 해서 한 열흘 정도 복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토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일에 약간이라도 미열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후속 치료에서 황련을 1g을 추가시켜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열흘간이요. 자, 그런데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체력이 많이 다운이 됐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심리적으로도 위축도 되지만은 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다운이 되죠. 체중도 떨어지고 약간 기운도 없어지고 만성 피로도 생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간 기능이건 무슨 뭐 신장이건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처방했던 약에 더해서 고기혈제를 합방하는 것이 효과가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하면 발열 증상 재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발열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